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확실히 1등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하며 시스템 반도체 생산, 연구개발에 133조 원을 쏟아붓고 R&D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대만의 TSMC를 초조하게 만들며 기술 리더십으로 반도체 사업에서 또 한 번 큰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최대 화두는 암 협력과 더불어 반도체 분야에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최근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암 빅딜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이로 인해 지금 미국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며 영국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암 인수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1일 입국해 암 인수합병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만남을 갖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삼성과 암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암은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지분 75%, 소프트 비전펀드가 25%로 비전펀드도 손 회장이 이끄는 것을 감안하면 암 매각은 사실상 손 회장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손 회장과 회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M&A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암은 전 세계 모바일 AP 설계 분야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와 애플, 퀄컴, 구글, 엔비디아 등 세계 거의 모든 기업이 암의 설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은 팹리스 업체로 공장을 갖지 않고 디자인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직접 칩을 만들지 않고 지적재산권, 즉 판권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른바 로열티인데 마진율이 37%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업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바일 AP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이긴 하지만 잠재 역량은 바로 데이터 센터용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로봇 등 반도체 설계 기술 영향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도 이 업체가 선두주자로서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발판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암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단독 인수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삼성이 암을 단독 인수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까지 진행해왔던 M&A를 통해 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2007년부터 신기술 기업들의 M&A를 진행해왔습니다. 대주주 지분 및 100% 지분 인수로 2007년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트랜스칩을 시작으로 2016년 하만에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역대 최대 M&A 규모라 평가되는 하만 인수 전략은 암 인수 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전례인데요. 하만의 기업 가치는 약 9조 원으로 큰 몸집만큼이나 인수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 등 여러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파회법으로 삼성은 교부금 합병 방식을 활용해 하만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취득하는 전략을 실행했었습니다. 교부금 합병 방식이란 양사의 기업 가치에 기반을 두고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과 달리 주주들에게 합병 교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소멸시켜 합병을 완료하는 형태입니다. 통매각 시나리오는 현재 암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재무 상황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은 30조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글로벌 주식시장 부진으로 투자기업 가치가 곤두박질 쳤고 부채 총액은 약 140조엔으로 연간 이자만 2,400억 엔을 내야 합니다. 올해 암의 영국 IPO 계획이 중단되면서 소프트뱅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나스닥 상장 혹은 통매각뿐입니다. 단독 인수 진행 시 암의 나스닥 예상 상장 시기가 2023년 3월인 만큼 상장 이후 하만 인수 당시 진행했던 교부금 합병 방식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암은 개별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세계 주요국 경쟁 당국 및 반도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퀄컴, 인텔,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암 인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진행할 경우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제동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강력한 반도체 공동체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한미 반도체 연합 라인의 구축을 촉진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분 투자입니다. 단독 인수와 컨소시엄 구성에서 실리를 취할 수 없다면 암 지분을 일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은 2012년 8월 네덜란드 장비업체인 ASML에 1조 1,400억 원을 투자해 3%의 지분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시 이 지분 투자 결과는 10년이 지나 EUV 장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로 이어졌고 초미세 공정시대에 든든한 우군을 얻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M&A 전략은 암 지분 투자로 우군을 확보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금 확보를 위해 IPO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만큼 회동에서 블록딜보다는 지분 참여 요청으로 상장 인기몰이를 노리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암과 지분 인수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연대를 얻고 소프트뱅크는 성공적인 IPO를 통한 자금력 확보라는 상부상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앞서 나온 시스템 반도체 부문 강화입니다. 글로벌 AP 시장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퀄컴의 스냅드래곤, 애플의 에이바이오닉 프로세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AP칩이 고성능이 요구되면서 엑시노스가 발열, 전력 문제 등 기술적 한계를 겪자 엑시노스의 탑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플래그십 모델의 엑시노스 대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전량 탑재되었습니다. 암 인수는 이런 부진한 엑시노스의 기술 문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 애플의 칩셋 제조는 모두 암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동일한 설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발열 이슈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이 비결은 암이 제공한 반도체 설계를 iOS에 최적화하도록 개선했기 때문인데 엑시노스는 지금까지 다양한 모델에 AP를 호환할 수 있는 범용성을 중시하며 개발되었기 때문에 발열 문제를 잡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암을 인수할 수 있다면 갤럭시 전용 AP 개발과 동시에 범용 엑시노스까지 개발해 스마트폰 시장 내 엑시노스 탑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시장 점유율 상승뿐만 아니라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암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은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파운드리는 선두주자 TSMC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TSMC는 1.4나노미터 공정 개발을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삼성이 이번에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2025년 2나노미터를 2027년에 1.4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파운드리 양산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1.4나노미터 파운드리 양산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는 경쟁사인 TSMC보다도 빠른 속도로 삼성 관계자는 TSMC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암 인수가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이루는데 더 빠른 실행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와 파운드리를 연계하여 파운드리 수주 물량 증가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서도 삼성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수주보다 앞서 공격적인 투자로 공장을 먼저 짓고 고객을 받는 쉘퍼스트 전략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쉘퍼스트 전략은 고객사 주문의 일부만 매출로 연결되고 대부분은 수주 잔액으로 쌓이고 있는 약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수주 후 투자라는 전통적인 수주 전략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삼성의 주특기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장을 충분히 지어놓고 그 후 고객을 유치해 라인을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미국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의 한국 7조 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가로챘었습니다. IRA와 더불어 동맹에도 가차없는 미국은 지금 암 M&A와 더불어 반도체 시스템 로드맵까지 발표한 삼성을 애초에 붙잡지 않아 속을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파운드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후공정 기술 고도화에도 적극 나서며 반도체 소형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 경영 시동으로 초조해진 TSMC. 다시 한번 삼성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미래 반도체 먹거리 시장인 AI와 5G 통신 기술 등에서도 중심축을 이루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